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이 시간이죠. 네, 바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온 거는 작년 말부터 일부 국가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입장은 논의된 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입장 변화가 조금 감지된 게 언젠가 하면 2월 달이었습니다. 네. 2월 달에 그러니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도중에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발 더 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미국이 동맹과 협의를 해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그건 미국이 분명히 논의하고 싶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 동맹국하고 조율된 입장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한테도 이득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향후 의제는 될 수 있다. 다만 언제쯤 그게 결정이 될 거냐 그랬더니 시간이 내년 2월 아닙니까? 내년 2월 그렇죠. 4일 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서 시간표를 제시할 입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논의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제 올림픽을 보이콧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아예 참가를 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정부 대표단. 의 격을 낮추는 것. 그러니까 네. 보통 정상들이 많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상이 가지 않고 정상보다 격이 낮은 사람을 보내는 이런 방안이 추진이 되지 않겠냐, 검토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구르 인권 탄압이라든지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좀 더 복잡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뭐죠? 물론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관문이 언젠가 하면은 금년 10월 당대회입니다. 공산당 당대회인데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내년 말까지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작년 당대회 때 후계자의 윤곽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았고 마지막 남아있는 금년에 1년 남겨놓고 후계자를 뽑겠냐 하는 그렇죠. 이 부분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번 당대회에서 뽑지 않을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이제 장기 집권은 거의 확 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뭔가 하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대관식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되는군요. 이게 단순히 인권 문제나 홍콩 문제를 떠나서 각국 정상들이 가고 싶어 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단 개인한테 참가 여부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왜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관중들을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방송사의 생중계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이 왜 스폰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극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갈등을 빚을 수가 있고 아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면 그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보이콧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1980년이죠. 소련이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문에 모스크바 올림픽을 갖다가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보이콧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대략 한 50개 국가 정도가 모스크바 올림픽에 보이콧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만약에 선수단 보이콧이 있다면은 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서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동계올림픽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잘하는 선수들이 미국, 캐나다, 이런 유럽 이런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몇몇 나라가 참가를 안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가 아무리 많이 참가를 해도 동계올림픽으로서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중국 입장은 정치 문제화하지 마라라는 건데 이건 아마 금년 내도록 이 이슈가 될 걸로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관련한 이슈 확인해 보셨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만장자, 일명 슈퍼리치라고 하죠. 숫자도 늘고 재산도 늘었다고요. 네, 미국의 포브스지라는 경제 잡지 아시죠? 이 잡지는 주로 순위 매기는 그렇죠. 잡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호 1등부터 100등, 뭐 스포츠팀 1등부터 100등, 잘 나가는 기업 1등부터 100등 뭐 네. 이러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늘 발표를 합니다만은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죠. 가진 세계 부호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억만장자 숫자가 작년에 2,755명. 아하. 그러니까 1년 전보다 660명이 늘어났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13조 1천억 달러. 와. 1년 전에 8조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1등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여전히 4년째 네.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그러네요. 있는데 재산이 1,770억 달러. 뭐 굳이 계산 안 해보고 싶은 그런 네, 숫자고요. 맞아요. 2위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한때는 이 테슬라 주가가 올라서 1위도 잠깐 차지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1,510억 달러로서 2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루이비통 아시죠? 네. 그쪽 창업자가 3등이고 네. 4등은 빌 게이츠, 5등은 마크 저커버거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워렌 버핏이 네. 5위에서 밀려나가지고 6위로 떨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네. 또 미국이 상위권을 대부분 이제 차지를 했는데 네. 프랑스가 아까 잠깐 네네. 있었고 또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가요? 중국이 아주 약진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전체로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698명이 억만장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네. 724명이니까 26명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과 비교해서 158명이 늘어난 걸로 그러니까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도도 억만장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도가 140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34명이라고 그럽니다. 아. 34명이고 우리나라 부자 중에서 1등은 누군가 하면 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오. 145위. 그러니까 네. 억만장자 순위에서는 145위고 그밖에 김정주 NXC 대표 그리고 김범수 쿠팡 네. 의장이 들어갔습니다. 251등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59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또 상위권을 차지한 억만장자 슈퍼리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로봇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가 왜 그 어떤 새로운 업종,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업종이 뜰 것이냐, 항공우주냐, 네. 뭐 배터리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기에 대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손정희 회장이 그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오토스토어라는 로봇 기업입니다. 로봇 기업의 40% 지분을 네. 28억 달러, 한 3조 원어치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이외에도 그 전에 버크셔 그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역시 물류 로봇 기업입니다. 네. 오토스토어도 말 그대로 물류 로봇 기업이거든요. 그러네요. 여기에도 한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이 물류 로봇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그 로봇 기업 있죠. 그 기업의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은 물류 로봇을 개발하는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오토스토어의 그 기업 내용을 봤더니 어떤 건가 하면은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비나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물류 창고를 갖다가 4배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창고에 100 정도를 재고로 둘 수 있었으면 400 정도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600개 이상의 설비를 갖고 있고 2만 대 이상의 물류 자동화 로봇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물류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쏟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살짝 엿볼 수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본이 주 4일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111. 너무 월화수목 좋습니다. 금금금이 아니고 저희 11. 캐스터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호성을 치고 있는데요. 111인데 일본 NHK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일본 자민당 조직 중에 1억 총활약 추진본부라는 아마 그러니까 경제 활력과 관련된 그런 조직이겠죠. 이 조직에서 제안을 했는데 일주일에 나흘 일하고 3일 쉬자, 네. 선택적 4일 근무제를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집에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유연한 근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4일 근무 생각만 해도 좋지만 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문제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4일 근무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깎으려고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 일본 쪽 입장에서는 한 10% 내지 20% 정도 삭감을 하는 그런 부작용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에 이런 임금의 변화라든가 이거를 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10% 내지 20%덜 받더라도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있겠죠. 그렇겠죠. 있는데다가 또 다르게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10% 내지 20% 임금을 덜 주고 그거를 가지고 무슨 기업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을 또 추가적으로 새로? 고용을 한다면 네. 고용 확대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본 말고도 스페인도 주 4일 근무를 또 고려하고 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경우에는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안을 한 데는 어딘가 하면은 스페인의 군소정당 중에 한 군데가 이 내용을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검토 중이라 그럽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 중에 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무래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될 건데 이걸 갖다 정부가 보전을 해주자는 겁니다. 첫 해에는 손해 전액을 보전을 해주고 네. 둘째 해는 50% 보전해주고 셋째 해는 33%를 보전을 해줘서 3년 동안 주 4일 근무제를 한번 채택을 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